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멀리 있는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를 내 컴퓨터처럼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요즘은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회사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실제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름처럼 생긴 이 공간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어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상의 공간, 클라우드라는 공간에 뭐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를 외부에서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접속을 했는데 한 개처럼 쓴다는 거죠. 공통으로 연결해서 쓰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썼던 것들을 나중에 태블릿이나 데스크탑에서 써도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동시에 같이 볼 수 있죠. 공유해서 볼 수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서 사용을 하고 그걸 다운로드 받거나 움직일 때 싱크를 다 맞춰주죠.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플랫폼 서비스도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도 있고 기반 구조, 인프라 서비스도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크게 얘기하면은 세 가지로 쪼개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거예요. 회사 같은 데 가서든 어디든. 뭐냐면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SaaS라고 불러요. SaaS. 그 다음에 얘를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그래서 PaaS. 그 다음에 인프라 애저 서비스라고 그래서 얘를 IaaS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SaaS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메일 있죠. 이메일 하면 이메일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사용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깔죠? 스마트폰에 이메일 어플리케이션 깔려 있죠? 그 다음에 컴퓨터에 보면은 이메일 깔려 있죠? 아니면 웹브라우저로 접속하죠? 그런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 우리가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내 컴퓨터에 있는 것처럼. 위에 그림에서 보면 중간에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기업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걸 클라우드 시스템에 있는 거를 빌려서 쓰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면 더전도 구입을 해서 내 회사에서 더전을 구입을 해서 깔아서 쓰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더전이라는 곳에다가 이제 빌려서 쓰죠. 임대료를 주고. 아마 대부분 그 방법으로 쓰고 있어요. 회사 가면 임대서 쓰는 거죠. 한 달에 4만 원, 5만 원에서 클라우드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해되시죠? 뭐라자면 깔아서 쓰는 게 아니고 빌려서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혹시 구글 닥스랑 이런 거 써보셨어요? 구글 닥스? 또는 구글에서 쓰는 엑셀 이런 것들. 그건 뭐냐면 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클라우드에서 워드도 치고 엑셀도 작업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 내 컴퓨터에 MS 오피스를 깔거나 한글을 깔면 내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죠. 그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작업을 하면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서 파일을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실제로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거기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저장도 거기가 다 되죠?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그걸 SaaS라고 합니다. 또는 기업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내 회사 컴퓨터에다 까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깔려져 있는 거를 쓰는 거예요. 임대해서. 여러 회사들이 같이. 그걸 우리가 SaaS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서비스처럼 빌려서 사용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클라우드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 중에 모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PaaS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IaaS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구글 드라이버 또는 네이버 드라이버 그런 것처럼 쓰는 거예요. 우리 저장 공간, 컴퓨터에 하드디스크처럼 우리가 쓰는 거 있죠? 저장 공간처럼. 그러니까 빌려서 쓰는 거예요. 컴퓨터처럼 빌려서 쓰는 거예요. 위에 보면 이제 이런 장치들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저장하는 것만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회사에서 보면 아까 전에처럼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내가 빌려서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사서 거기다가 내가 여러 가지 서버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는
저희 클라우드 컴퓨터, 클라우드 이런 회사들에 있는 인프라를 빌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거기 있는 컴퓨터를 임대를 하는 겁니다. 안 사고요. 그러면 얘랑 궁금하죠. 사스는 뭐고 이아스는 뭐냐. 똑같이 빌리는 건데 얘는 뭐냐면 컴퓨터 하드웨어만 빌리는 거예요. 하드웨어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를 빌려서 거기다가 내가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내 것처럼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방법으로 쓰는 게 이아스예요. 그래서 인프라를 빌려 쓴다. 그러니까 컴퓨터 하드웨어나 뭐 네트워크 장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여기서 우리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빌려 쓰면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관리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전산실이 따로 있어야 되고 막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클라우드 컴퓨터 임대 회사 거를 내가 임대해서 하드웨어만 빌려서 거기다가 내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아스고요. 사스는 그게 아니고 프로그램까지 다 빌리는 거예요. 아예. 그런 방법을 우리가 사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얘는 이미 다 구축되어 있어요. 하드웨어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당연히 이 순서겠죠. 이아스 위에 파스가 있고 파스 위에 사스가 있겠죠. 이런 개념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얘를 그냥 최종적으로 그냥 쓰는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은 사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공통적으로 쓰는 거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쓰는 거. 대표적인 게 이메일. 이메일도 우리가 그냥 빌려 쓰는 게 아니고 이메일을 그냥 서비스처럼 쓰는 거죠. 이메일 서비스처럼 이렇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존 가면은 더존 프로그램을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입력해서 쓰거나 이런 거예요. 사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공동으로 쓰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해 놓고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죠. 파스는 그 중간에서 플랫폼만 여기 보는 플랫폼만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 구조 위에 플랫폼을 빌려 쓰는 이런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주는 다양하게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구분은? 플랫폼은 줄여서 주로 뭐냐면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산실이 있을 경우에 큰 데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까지만 임대를 해서 플랫폼 위에다가 이제 이런 거를 개발을 해서 깔아서 이제 쓰고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건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여태까지 클라우드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알았는데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것들은 두 가지예요. 사스하고 이아스예요. 구글 드라이버가 이제 이아스의 개념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메일 이런 거 쓰는 것들을 우리가 사스고, 대부분은 일반 소비자들은, 일반 고객들은 전부 다 사스죠. 사스 프로그램들을 쓰는 거죠. 이아스는 이제 특정한 경우에 이렇게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런 그 서비스 모델이 있는데, 세 가지 서비스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이거를 전개하는 방식에 따라서 또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쓰는 거는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다 쓰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글 다 쓰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글을 다 쓰죠? 그런 것처럼 대부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예요. 해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한 군데서 계정만 만들어주고 쓰게끔 하는 거예요. 오픈되어 있는 개념이죠. 자,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왼쪽에 있는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뭐냐면, 야, 클라우드를 아예 우리 회사에 구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우리 회사에다가. 야, 그럼 뭐하러 이렇게 클라우드를 우리 회사에 구축하느냐. 근데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주로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우리 회사에다가 구축해 놓고 그걸 가상 버추얼 머신 개념으로 이제 쓰는 방법도 있고 다양해요. 이제 주로 이제 요쪽에 관련된 게 많이 있겠죠. 그죠? 이아스 쪽에 관련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데는 아예 여기다 내 거에다가 깔았습니다. 야, 이걸 왜 이렇게 깔아 쓰느냐? 위에 본 것처럼 클라우드의 단점이 있어요. 보안이죠, 보안. 왜냐하면 사용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개를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퍼블릭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에 취약할 수가 있겠죠.
여러 사람이 다 들어와서 뭐 해킹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걸 단절시키는 거예요. 뭐냐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네트워크로 아예 막아버려요.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만 쓰는 거예요. 그런 보안 장치들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어떤 회사는 아예 인터넷을 접속을 끊어버려요.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카톡 이런 걸 다 막아요. 카톡을 아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회사에서 그런 거 막는다고. 그 다음에 파일도 암호화 파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밖에서 못 열어. 어떤 경우는. 뭐냐면 회사 기밀을 밖으로 유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예 USB도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USB를 꽂아서 파일을 작성하면 그 파일은 밖에서는 외부에서는 못 읽게 암호화 시켜버리는 그런 데도 있어요. 주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 가면은 그런 방식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도 이제 그런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아예 네트워크를 막아버리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있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퍼블릭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하고 우리 회사에서 만든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같이 동시에 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빌려 쓰고 어떤 경우는 내가 자체로 구축해서 쓰고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커뮤니티 클라우드는 잘 얘기를 안 하고요. 이렇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종류에 따라서 사스, 파스, 이아스 이렇게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구글처럼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거를 동시에 쓰느냐. 구글 이메일은 동시에 여러 사람이 같이 쓰죠. 그런 것처럼 구글 이메일을 쓰느냐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구축한 걸 쓰느냐 이런 겁니다. 이제 여기 얘기를 잠깐 얘기를 하면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이걸 왜 쓰느냐 하면은 그 버추얼 머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컴퓨터 한 대 여러 대에 작업을 하잖아요. 물리적으로 여러 대 있는 작업을 하게 되면 내가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여기서 하나의 컴퓨터 하드웨어에 깔려 있으면 거기서만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를 여러 대 놓고 작업을 하다 보면 A가 리소스라는 게 뭐냐면 하드가 CPU가 계속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 PC 있죠? 24시간 내내 여러분들 작업해요? 작업 안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저녁에 뭐 한두 시간 정도는 많이 쓰겠죠? 저녁에 한때. 근데 24시간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걸 리소스라 그러거든요. 물리적으로 하드웨어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 작동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루를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 보시면 그 중에 뭐 20%, 30% 분이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쪽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정한 경우에는 시스템이 어느 순간에 많이 작동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도 안 쓰기도 하고 이게 막 들쭉날쭉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우리가 골고루 나눠서 쓰자라는 의미에서 클라우드로 만들어서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클라우드에는 얘를 하나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여러 개의 컴퓨터들이 하나로 물리져서 인식을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얘를 필요한 거에 골고루 나눠서 작동을 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적은 리소스를 가지고 다양하게 그 퍼포먼스를 많이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많이 나와 있죠. 뭐 가트너의 정의, 포레스트, 위키피디아, IBM 정의 있는데 뭐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자, 두 번째 거 한번 보면은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기를 통해서든지 원하는 만큼의 IT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용량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한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대부분은 클라우드 하면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기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접속을 한다. 여러분들 이메일, 핸드폰 이것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클라우드 서비스의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사용량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클라우드 전체 리소스가 있는데 그죠? 구글이다 그러면 구글에도 수천 대의 컴퓨터들이 물리적으로 깔려 있는데요. 그죠?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쓰면은 그 필요한 만큼만 돈을 내는 거예요. 그 리소스를 다 임대하는 게 아니고 내가 1시간만 사용했다? 그럼 1시간 사용한 비용만큼만 내가 그걸 처리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처음 나온 개념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서 갔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리드 컴퓨팅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드 컴퓨팅. 그 다음에 뭐 유틸리티 컴퓨팅. 그 다음에 뭐 사스라는 용어로 쓰다가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용어로 쓰면서 이제 점점 지금은 이제 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사스도 요 안에 포함이 돼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처럼 예, 그런 겁니다. 이 유틸리티 컴퓨팅을 잘 보시면 전기나 수도처럼 필요할 때마다 사용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아까 전에 클라우드 시스템도 내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그만큼만 비용을 지불한다 그랬죠. 그런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